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토요 강좌 한 주 쉬었죠? 네, 건강성 문제로 이제 한 주 쉬었는데요. 2주 만에 찾아뵈니 더 알찬 내용 또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 또 현재 뭐 바이오젠이 치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 개발했고 FDA 승인까지 받았지만 현장에서 쓰이진 않고 있죠, 잘. 그래서 약이 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20년간, 20년이 아니라 이때까지 제대로 된 근본적인 치료 약이 없었던 분야인 이 알츠하이머 쪽에 대해서 계속된 어떤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FDA 이제 3상에 대한 결과들이 좀 나올 예정인 기업들이 여럿 있는데요. 빅팜들의 무덤이라 볼 수 있는 이 뇌질환 쪽의 대표 이제 질환 알츠하이머 쪽에서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밝힌 유력 학회지에 또 냈던 그런 내용 같이 짚어보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 알츠하이머 쪽에서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2개 기업 정도, 제가 판단할 때 2개 기업 정도 유망하다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어쨌든 치매 파킨슨이라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분야에서, 뚜렷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약을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뇌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한 어떤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입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찬찬히 읽으면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이제 빅팜들 비롯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개발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데 다 가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병의 근본 원인이 지금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또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발견되는 어떤 단백질에 축적된 어떤 이 부분이 원인인지 결과물인지도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제거하거나 요걸 감소시키는 이제 어떤 기전을 나타내는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력한 치료제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이제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은 아직 답이 없다는 게, 약이 없다는 게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요, 계속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다가 국가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움직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는 어떤 다른 분야, 항암제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유망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항암제 그리고 뇌질환 관련된 그런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탑으로 이제 올려놓고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데요. 고려대 화학과 김준곤 교수 이제 팀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새로운 접근법을 이제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미노산 서열 편집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 제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굉장히 좀 놀란 어떤 내용이죠. 국내 연구진이 점돌연변이를 활용해서 점돌연변이 이제 단백질 안에 이제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이제 바꾼 그런 돌연변이입니다. 이 점돌연변이를 활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이 독성을 여기서 나온 독성 때문에 이제 뇌세포들이 죽는데 이 독성을 완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돌연변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단백질의 전체 아미노산 서열 중 1개가 바뀐 돌연변이 해서 본 연구에서는 1개부터 4개까지의 점돌연변이를 갖는 점 변이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데, 예, 이 약의 이제 그 방향을 이제 잡고 임상을 전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 이제 쌓인 단백질의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응축되고 이게 축적되는 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여기 단백질의 어떤 변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응집을 막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개발을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이 병원성 아밀로이드 이제 섬유 응집체, 단백질의 어떤 응집체죠. 아밀로이드 베타는 신경세포의 독성을, 뇌신경세포의 이제 독성을 나타내면서, 기억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을 갖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서 특정 상태를 이제 표적하지 않고, 이 단백질의 점 변이체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병원체가 이제 응집체를 형성을 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거죠. 억제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정 표적, 이거를 뭐 어떻게 감소시키고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응집 형성 자체를 억제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거죠. 만들어진 걸 제거한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과정을, 억제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접근법을 이제, 고안했던 거죠. 그 결과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 과정에서 초기 상호작용의 핵심이 되는 단백질 영역을 이제 규명하고 단백질 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는 이 변이체를 설계해서 실제 응집체 형성이 억제되고 세포 독성이 완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접근법 자체가 신선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임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결국은 뭔가 상업화의 어떤 가능성 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아직은 이제 뭐 실험실 단위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논문 읽어보는 정도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동물 이상 넘어가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하면서 뭔가 논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어떤 이제 연구소 기업단에서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연구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고안된 변이체를 이용 병원성 비정형 단백질의 응집 현상을 저해하는 연구 방법론은 아밀로이드 베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치매 그 알츠하이머뿐이 아니라 그 알파 시누클레인, 타우 등 다른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고 응집 현상을 제어하는 것에서 적용될 수 있다. 결국은 뇌질환 관련된 다른 쪽, 파킨슨 같은 거. 파킨슨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단백질 축적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결국은 이 파킨슨 쪽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이 방법론으로 뭔가 좀 해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타겟팅 시장 규모 자체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 방법론 단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연구 결과를 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거는 이게 파킨슨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츠하이머병과 함께 치매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파킨슨병과 연관된 단백질.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의 뇌 병변에서 발견되는 루이소체 및 루이 신경 돌개에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의 축적 및 음집이 이제 관측이 된다 해서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파킨슨은 알파 시누클레인, 요런 단백질이 이제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설계된 변이체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독성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세포 수준에서도 확인을 했다. 다만 실제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고차원 실험 모델에서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시도고, 이제 이게 뭔가 좀 상위 레벨로 이제 임상 단계를 올리게 되면 뭔가 좀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 설명이, 단백질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요 이제 초록색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전변이체, 요게 이제 응집되는 걸 막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어떤 거를 그림으로 이제 설명, 도식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전변이체를 이용한 야생형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현상 억제를 묘사한 그림이다. 왼쪽 위에 응집 현상 억제를 위한 핵심 변이 위치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서 결국 이제 이 초록색, 형광색 이런 거에 이제 변이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집되지 못하게 빨간색이 이렇게 막는 그런 걸 도식화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자료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그 변이체를 통해서 응집체 형성이 억제됐다, 세포 독성이 완화됐다, 요거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표현한 부분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를 이제 시작한 계기나 배경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며 관련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아밀로이드 섬유화의 기전은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 신경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병원성 아밀로이드 응집체에 의한 독성 작용을 이제 규명하고 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해서 이런 연구들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떤 그 방향을 잡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빅팜들이 유리한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만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아직 정확한 어떤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가설 만들어내고 또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고안들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어떤 질적인 성장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면서 좀 어려웠던 요소는 42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베타 아밀로이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의 각 아미노산을,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를 19개 다른 아미노산으로 하나씩 치환하면서 변이체를 발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비, 연구센터라든지 포항 가속기 센터, 그리고 국가 슈퍼 컴퓨팅 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연구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장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번 성과가 무엇이 좀 다르냐? 항체나 단백질 수용체를 이용해서 병원성 단백질 응집체 특정 구조를 인식해 제거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그렇죠? 제거하는 병원성 비정형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전변이체를 고안해서 병원성 단백질의 응집 현상을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단백질의 응집 현상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방향성으로 이제 성과를 냈다. 또한 이제 변이체를 고안하는 과정이 병원성 단백질 섬유 구조와 단백질의 구조 동역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실용화된다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실용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이체를 이용한 독성 완화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연구에서 수행했던 세포 수준의 효과 검증을 넘어서 조금 더 고차원 모델에서의 이제 동물 쪽 넘어가야죠. 모델에서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미노산 서열 편집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 서열 편집을 통해 설계된 변이체를 발현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실용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국내에서 툴젠이 있죠. 툴젠 같은 기업과 같이 손을 잡거나 이 기술에 대해서 툴젠과 같이 개발해 나간다면 사실 베스트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죠. 툴젠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밀려 있고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총도 4천억 미만으로 떨어져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 갖고 있는 그 몇 개의 기업 자체의 위상도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그 기술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접근조차 못하던 그런 질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단순히 또 의료 쪽뿐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 쪽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방면 쪽으로도 이제 기술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유전자 가위 관련된 얘기로 넘어갔지만 그만큼 툴젠의 위상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걸 다시금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이 기술이 뭔가 좀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업이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들여다볼 때는 툴젠이 가져가면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은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각종 논문 비롯해가지고 R&D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쪽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진한 어떤 지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많은 기업들도 뭐 국내 임상도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가질 수 있죠. 시장 규모 자체도 훨씬 더 이제 크고 자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정부를 밀어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밀어주면서 임상 진행이라든지 환자 모집까지도 이제 유용할 수 있는 거죠. 치매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최근 미국 FDA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바이오젠의 이제 아두카누밥 사용을 긴급 승인했고 미국에서는 정부 지원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시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해서 작년 6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결국은 2003년 메마틴 이후 18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닌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병태 생리학을 타겟으로 한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 치료제로서의 어떤 승인은 처음이다. 플라그 감소가 치명적인 치매 증상의 임상적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상당히 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팔리죠. 그래서 효능에 대한 어떤 의심들,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크기 때문에 병원단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금 더 이제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14개 임상 3상 시험은 산업계 지원으로 이제 추진 중이고 이 중 11개는 기업 단독 지원에 의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딴보다는 민간 딴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진행 속도도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형태 연구가 두세 배 이상 높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126개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152건의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월달 기준이고요. 거기서 이제 질환 조절 치료제가 8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지 향상제가 10%.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근본적인 치료제로서 이제 대부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증상 완화나 인지 향상제는 뭐 이미 이제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냥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로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뭐 대부분은 지금 아멜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같은 축적된 단백질을 주요 타겟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타겟이 증가하고 있대요. 염증, 감염, 면역. 이걸 이제 감염, 염증, 면역 관련한 어떤 원리로서 이제 가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설을 좀 만들어냈나 보네요. 증가하고 있어서 새롭게 개발되는 치료제는 약물은 다양한 바이오마커 활용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단백질 축적보다는 염증, 감염, 면역 타겟에 대해서 초기 임상을 많이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해서 차세대 의학, 바이오 의약품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줄기세포 등 9개 세포 치료제가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임상 수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국내는 좀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로 이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그리고 네이처셀이 이제 세 개 기업 모두 다 이제 줄기세포 관련 기업이죠.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 1, 2상, 메디포스트 1, 2상, 그리고 네이처셀도 2상을 이제 진행하면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치료제를 이제 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작년 1월달 기준이고요. 차바이오가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종이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쪽에 대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를 의미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인지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억을 잃게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나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신경반 혹은 신경 섬유 다발 형태로 침착되면서 이제 탱글 이제 그 어떤 응집되면서 신경세포의 사멸과 이제 신경세포를 죽이고 이제 계속 눌리니까 신경퇴행을 유발해서 이제 기능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 이제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9만 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 정도. 10명 중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다. 2019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 연간 총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16.5조 원으로 GDP의 0.86%를 차지하면서 2040년에는 약 63조로 증가할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도 거기에 따라서 2030년 정도 130만 명, 2040년 정도 210만 명, 2050년 300만 명, 2060년 330만 명.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크죠. 2020년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인데 2060년 되면 1800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와, 그러면 절반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상인의 뇌는 이렇습니다. 정상인의 뇌는 이런 상태에서 정상 신경세포는 이렇게 돼 있고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이렇게 정상 세포를 감싸면서 신경세포의 퇴행 내지는 사멸을 이제 유도하는 이렇게 흐름이 되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이런 어떤 이제 뇌가 이제 주로 위축돼 있습니다. 대뇌 피질 같은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기억을 소실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신경 퇴행성의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아주 무서운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그런 분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 약물은 간단하게 짚어보죠. 그냥 이제 증상 완화제예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해가지고 뇌의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적절히 분비돼서 기억력이 유지되고 학습이 가능한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 합성과 대사가 감소되면서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효소 억제제를 넣어줘가지고 인지기능 일부를 일시적으로 좀 호전시키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그 인지기능을 이제 떨어지는 걸 늦추는 그런 거고, 그런 게 이제 도네페이지라든지 리바스티그민, 갈라타민이라는 이제 병원 가면 처방해주는 그런 치매 환자에 대한 약입니다.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고 그 경과를 6개월에서 2년 이상 늦출 수는 있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가 없고, 대략적으로 약을 이제 먹은 분들의 얘기로는 한 6개월 안짝으로 약간 좀 진행을 막긴 하지만 그 뒤로는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약물 효과가 치매 초기와 중기에 더 있으며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뭐 NMDA 수용체 기량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존온 이제 항산화제 이런 것들로서 이제 하는데 뭐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 미국 FDA에서 아두카누밥을 치매 치료제로 이제 최초 이제 승인하게 된 거고요. 2019년 3,000명 넘게 이제 환자 대상으로 임상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인지 기능 개선 효과에 미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임상 3상에서 이제 중단됐고, 하지만 이제 고용량 투여받은 일부 환자군에서 효과가 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FDA에서 승인을 내주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가설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정확한 원인인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량 사용 시 일시적인 뇌부종으로 인한 두통, 이게 환자 의사들이 쓰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인한 두통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연간 치료 비용도 이거보다 낮아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의사들이 처방을 꺼리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어떤 리스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게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죠. 일단 아두카누밥, 그리고 로슈의 간테루나밥, 요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젠의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칸네맙,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요거요. 솔라네주맙, 여기 이제 릴리사 건데 요게 이제 효능도 굉장히 데이터가 좋게 나왔고, 지금 차기로 지금 FDA 승인이 기대되는 그 주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네주맙, 여기 이제 가장 기대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세아교 세포가 이제 차세대 치매 치료 타겟으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뭔가 좀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미세아교 세포는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죽어가는 대뇌 불순물, 신경세포나 시냅스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되뇌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 쪽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점점 더 이제 뭐 염증, 면역 이런 관련해서 이제 이 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분야입니다. 미세하교 세포 요쪽인데요. 요 면역 세포 쪽에 대한 차세대 치매 타겟 후보 물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쪽에 대한 기대를 좀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TREM2는 미세하교 세포의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수용체로 2013년 대규모 인간 유전체 연구 결과 후기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인자로 밝혀지면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세하교 세포에 존재하는 이 면역 수용체 TREM2 단백이 이제 결손되면 결국 이제 그 메신저 RNA군이 발현되는 질병 연관 미세하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타우 축적이 가속화됨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타겟팅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늘어날 게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보비 같은 기업들도 이걸 표적한 항체 임상 이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23년 여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좋은 결과 나오면 관련 기업들의 이제 밸류도 높아지겠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테드 다우슨 이제 교수 연구팀과 이슬기 교수 연구팀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미세하교 세포를 타겟으로 한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고, 최근 알츠하이머성 치매 모델에서 NLY01의 인지기능 개선, 항염증 효과 및 베타아밀로이드 침착 감소를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랄리, 이 D&D 파마텍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파킨슨 대상 임상 2상,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으로도 미국 FDA 임상 2B상을 이제 승인받아서 그 1상을 이제 완료했고, 진행 예정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 아직 비상장이에요. 지금 장외에서 이제 비상장이지만 장외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자금 유치를 이제 달성하면서 시총 뭐 한 5천억 이상은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뇌질환 관련된 이제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장 추진하고 있어요. 상장하게 되면 좀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국내에서 지금 그 뇌질환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뭐 치매, 알츠하이머나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잘 없어요, 사실. 근데 비상장 기업 중에서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이미 이제 글로벌 임상으로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 타겟 미세하교 세포 쪽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연구 인력 자체도 굉장히 크고 경력들도 화려한 어떤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우리가 좀 기억해둘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에서 앞으로 이제 크리스퍼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툴젠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앞으로 좀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동국대 한 교수팀에서도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산하는 유전자인 이 BAC1을 제거함으로써 근본 어떤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게 결국 유전자 편집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거함으로써 치매 모델 마우스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침작을 줄이고 인지 기능이 향상됨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명됐다는 거는 굉장히 단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고, 툴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서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툴젠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D&D 파마텍이라는 기업도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유망 기업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엄청난 성과를 냈던, 기술 이전의 성과를 냈던 ABL 바이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뇌질환 관련된 기업 중에서 국내 이제 탑 기업이죠. 예,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했고, 그 뭐 계약 규모 자체가 대한민국 역대급인 최대 계약금을 이제 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이 BBB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파킨슨병뿐이 아니라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이런 어떤 분야에는 툴젠, D&D 파마텍,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기업이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에 대해서 기사 내용 발췌한 거를 간략히 좀 체크드리면,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딜이 지분 투자를 해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도 이제 시기만 저울할 뿐 상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미국에 5개 또 자회사를 두면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연구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존스홈기스 의대 교수, 그래서 경력들도 좀 화려한 그런 어떤 연구진들이 이제 포진이 돼 있고, 2019년 4월 달에는 이미 상장 전 프리아이포로 이제 1,400억,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400억에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했고, 요 1,400억 안에 이제 이 글로벌 벤처업계 큰손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딜의 이제 설립 회사까지 이제 들어있는 거죠. 570억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스마일게이트, 인터베스트, LB 인베스트먼트,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등 VC들이 830억을 투자했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기대 가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뇌질환 신약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 유망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소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그만큼 잘 이해를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내용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토요 강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